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두산 베어스의 25시즌 야수 그리고 종합 성적에 대해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의 야수편은 내야와 외야로 25시즌을 딱 나눠서 보면 외야는 강하다 약하다를 떠나서 외야는 일단 빠져봐. 내야 일로 와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야가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25시즌 내야 정리가 우선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선은 둘째치고 내야 구성이 먼저 돼야 수비가 일단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야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유격수, 이루수, 키스톤 콤비가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는 강승호가 2루였는데 강승호를 3루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승엽 감독이. 그리고 공격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3루로 보내겠다. 그러면 3루 강승호, 1루 양석환, 포수 양의지. 여기까지는 시즌 전에 오케이. 그럼 가장 중요한 유격수하고 이루수를 누가 맡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시즌에 가장 큰 화두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허경민이 KT로 이적하고 김재호 선수가 은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인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하겠다는 거였죠. 3루에 강승호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유격수 1순위는 누구야? 박준영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개막전에 박준영이 유격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루 하나 채우면 되네 였어요. 2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가 1순위가 이유찬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러프하지만 그림이 약간 투명하진 않지만 약간 뿌옇게라도 1루 양석환, 3루 강승호, 유격수 박준영, 2루수 이유찬, 포수 양의지 이 그림으로 먼저 가겠구나 라는 게 이제 시즌 전에 예상이었죠.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은 순서대로 선수들을 배치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박준영 선수와 이유찬 선수가 확실한 주전이다 라는 개런티가 안 되다 보니까 변수가 무조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준순 선수 절호의 찬스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상당히 부드러운 수비를 한다라고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유격수를 당장 주전으로 뛰는 건 몰라도 2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범 선수 만능 백업. 근데 이 친구는 24시즌에 뛸 수가 없었습니다. 오재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박기범 선수도 사실은 25시즌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자 다시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았죠. 내야가 이제 주르륵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안재석. 제대하고 나서 유격수로서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여동권, 오명진, 박지훈. 요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양석환의 1루. 이 친구는 중심 타선이지만 에버리지가 너무 떨어진다. 1루, 3루는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야 된다. 올 시즌 다른 건 문제 없겠지만 타율, 득점권 타율 또 시험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양의지 포수 출장 뭐 알아서 해라. 근데 아마 포수 많이 나올 거다. 김기현 빼고 포수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올해는 양의지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야가 완전히 싹 바뀌는 시즌이다. 이런 시즌은 공격은 둘째치고 수비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올 시즌은 내야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좋을 거다. 이 얘기는 기존 선수들 양석환, 강승호, 양의지 등은 절대 안 좋은 이슈, 나쁜 이슈가 없어야 된다. 즉 잘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내야가 좀 어지러울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르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럼 과연 결과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결과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천지 개벽할 수준으로 변화됐죠. 유격수 2루 3루수 모두 변화 예상. 기존 선수들 활용도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양석환, 강승호, 기존 선수들 해줘야 될 선수들 다 떨어졌습니다. 어지러울 수 있는 25시즌 내야 어지러웠어요. 근데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3루수 주전은 강승호도 시작한다. 자, 그럼 강승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버리지가 박살났습니다. 게임 수도 박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홈런도 박살나죠. 강승호 선수 전반기가 타율이 2할 1푼 8리예요. 후반기는 그나마 273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반기 장타율이 3할 3푼 1리예요. OPS는 6할밖에 안 돼요.
4월 달에 90타석에서 1할 6푼 5리, 5월 달에 100타석에서 2할 2푼 6리, 6월 달에 결국은 확 줄어들죠. 24타석 2할 2푼 7리, 7월 달 18타석 1할 8푼 8리. 이건 중심 타자 연봉 고액 연봉 선수의 기록이 아니라 그냥 신인들, 그것도 미안하지만 타격이 안 되는 신인들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으로 중심 타선에서 타선의 혀를 다 막아버렸어요. 가뜩이나 내야에서 타격, 수비 중심 잡아줄 선수가 이제 없는데 강승호를 타격에 그래도 신경을 쓰라고 집중하라고 3루로 떡 보내놨더니 그걸 3루에서 타격이 돼야 되는데 더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강승호 선수는 3월, 4월, 5월 그냥 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성환 감독 대행이 팀을 딱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강승호 선수하고 양석환 선수를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부상도 없는데. 그러면 양석환을 보겠습니다. 양석환은 2사 8이죠. 근데 보세요. 홈런이 8개예요. 올 시즌은. 타점 31점. 그럼 보세요. 24시즌엔 그나마 타율이 2사 6이지만 홈런이 34개에 타점이 107개였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6번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두산은 어쩔 수 없이 양석환 선수가 중심 타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올해는 아예 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달 2할 3푼 1리, 4월달 2할 7푼 1리, 5월달 2할 6푼 9리. 그리고 같이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제 멘트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매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뀐다라는 건 이게 미안하지만 양석환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숫자로서의 저는 리밋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건 강승호, 양석환 이 두 친구가 팀에서 1루 출장 원투였습니다. 25시즌. 그러니 1루가 얼마나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야의 공격력이 두산은 떨어졌겠죠. 그러면 박준영 선수가 어땠느냐? 사실 박준영 선수는 41경기에 나왔어요. 개막전 선발 뛰었습니다. 4월에 타격감이 쫙 올라왔어요. 근데 5월 달에 부상을 당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의욕이 확 꺾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야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좋은, 너무너무 좋은 유망주인데 전 되게 안타깝고 놀랬어요. 아, 저 친구 진짜 정말 좋은 친구인데, 어마무시한 친구인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찬 선수가 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 친구는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 친구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 친구 좀 더 잘하는 친구 아닌가? 왜 기록이 이것밖에 안 되지? 심지어 야는 외야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올 시즌에도 박준영 선수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 유격수로 팀에서 1위 했거든요. 출장. 그러니까 두산 팬 여러분들은 타격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타격 자질, 타격 소질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덤벼요. 그러니까 그거를 캄다운을 해서 적극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좋고 나쁜 거에 다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안지석 선수는 기록보다 1군에 복귀해서 8월 달에 임팩트 있는 홈런이 끝내기 홈런, 끝내기 안타. 그리고 이제 벌컵 돼 갖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지석 선수의 포지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박찬호가 왔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해야죠. 이제 프리뷰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5시즌 안재석은 이 장타력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타격에서의 재능을 어느 정도 보여준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박계범 선수는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이슈 때문에 24경기밖에 못 나왔는데 올해는 94경기. 타율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263. 거의 커리어 하이입니다. 21시즌에 거의 맞먹는. 생각보다 상당히 쏠쏠했습니다. 두산의 3루수 출장 현황입니다. 임종성, 강승호, 오명진, 박계범, 박준순. 넘버원은 박준순입니다. 후반부서부터 이제 박준순 선수가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박계범, 자 2루 보겠습니다. 2루 박계범, 숏 박계범. 그런데 지금 요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선수가 오명진 선수입니다. 숏 두 번째 여기 오명진, 3루 그죠? 2루는 넘버원. 박준순 선수도 지금 그랬거든요, 올해. 그러면 올해 두산은 내야를 세팅해야 되는 원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어, 누가 못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승엽 전 감독과 조성환 감독 대행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건 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그들 선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팀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는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했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동시에 일어나 버린 거지.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일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또 강승호하고 양석환이 최악의 시즌이 겹쳐버린 거야. 와, 이 미치는 거지. 자, 오명진 선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전반기 2할 9푼 때립니다. 3월달 안타가 없습니다. 14타석에서. 어라? 4월달에 3할을 치더니 5월달에 3할 5리를 치고 6월달에 3할 1푼 9리를 칩니다. 자, 그 다음 야가 1번으로도 나가는데 1번 타자, 2번 타자, 6번? 얘 봐라. 좀 하는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제가 예쁘게 봤던 건 뭐냐면 좌완, 우완, 특히 좌타자, 좌투수 공도 잘 쳐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친구 빼놓을 수 없죠. 준순이. 야는 조금 더 건방졌습니다. 얘는 284야. 얘는 장난 아니야. 이 친구 전반기 319인데 후반기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간파가 되니까. 근데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타석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타순하고 유형을 좀 보시면 이 친구는 우투수공 2할 6푼인데 좌투수공은 3할 4푼 1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야가 또 보통이 아닌 게 5번, 6번의 배치가 자주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쫄고 잘해요. 그래서 저는 두산 베어스가 오명진, 박준순 2루와 3루를 책임질 수 있는 심지어 유격까지 이런 친구들을 동시에 기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어쩌면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두산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 부분만 놓고 보면 25시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임종성 이 친구도 은근 눈에 띄더라고요. 방망이가 야도 나쁘지가 않아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양 회장님 이 사람은 나이가 가면서 이게 더 좋아져요. 에버리지가. 저는 양의지가 대충 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그만큼 이 사람은 야구를 알고 하는 거예요. 대충 친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힘을 빼고 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공이 올 줄 아니까 노림수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대충 치는 것 같거든. 정말 대충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연습 스윙하듯이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근데 알아서 스위스팟에 맞으니까 노림수였으니까. 양의지는 그래서 포수 능력도 뛰어난 거라고. 상대랑 수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은 다치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그 포수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작년에는 그 포수 출장 기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양의지가 94경기를 나와버렸어요. 선발로 92경기, 92경기. 근데 24시즌 양의지는 76경기, 김기현 선수가 84경기. 거의 5대5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선수도 주전이야. 어디 가서. 김기현 선수한테 야, 넌 직업이 뭐야? 저 두산 베어스 주전 포수인데요. 24년도에. 25년도. 너 직업이 뭐야? 저요? 의지 선배님이 좀 불편하면 나가는데요. 말 똑바로 해. 그 뭔 소리야. 몰라요. 삐진 거야. 그래, 양 회장이 잘못한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애를 왜 삐지게 해? 이거 잘못한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야 자이반 타이반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맞죠? 오명진과 박준순 이 신진급 선수들의 기량 확인 및 발전이 긍정적이었던 부분이었다. 내야 WAR 비교 6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잘했죠. 외야를 잠깐. 조수행도 다시 주전 싸움을 할 겁니다. 조수행은 24시즌의 주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5시즌에는 다시 주전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정수빈, 케이브 여기 둘은 픽스니까. 그럼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작년에는 조수행이었는데 이제는 김인태, 김대한, 김민석, 추재영까지 외야가 상당히 풍부해졌기 때문에 조수행도 주전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정수빈은 25시즌도 여전히 1번 중견수를 할 겁니다. 이 친구에 대한 이슈는 늘 별로 없습니다. 케이브는 장타력에서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20홈런 정도를 해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친구는 타격까지 터져줘야 됩니다. 라고.
김인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만 왔어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김인태는. 24시즌 조수행은 어쩌면 다시 대주자 대수비 옵션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김민석이 참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외야 한 자리를 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키우려고 데리고 온 거니까. 추재현 선수는 진짜 타격 하나 때문에 또 데리고 온 거다. 물론 시즌 끝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한. 이 친구는 배정돼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김재환 선수는 이제는 빠따질만 하시는 걸로. 수비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아라. 외야가 상당히 뎁스가 좋아졌다. 징계 풀리고 트레이드에서 오고 하다 보니까 K부까지 오고 그래서 상위권까지 분류되기는 애매하지만 24시즌에 비하면 상당히 외야가 좋아질 거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을 보겠습니다. 24시즌 주전으로 발돋움했으나 조수행은 25시즌 보장된 자리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죠. K부는 위태위태했고 휘청휘청했으나 점점 좋아졌습니다. 김인태, 김대한, 김민석, 추재현 양적으로 풍부해졌다라고 조금 전에 예상해드렸죠. 이 친구들 다 터졌으면 두산이 대박이 났겠죠. 정수빈 기록 보겠습니다. 사실 정수빈 선수는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닙니다. 평균이에요. 출루율이 3할 5푼 대, 3할 7푼 대, 3할 7푼 대, 3할 2푼 대, 3할 2푼 대 이것도 이 친구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수빈 선수가 못하는 선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수빈 선수는 스타일은 1번 선수가 맞아요. 근데 성적으로 놓고 보면 정수빈은 아주 좋은 9번 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두산에 마땅한 리드오프감이 수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정수빈이 어쨌든 1번에 적합한 인물이니 스타일이 그래서 1번을 들어간 거죠. 타격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리드오프에 대한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수빈은 계속 1번인 거다. 그리고 K부가 20개 이상 때려주길 바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걸 수도 있어요. 16개를 쳤습니다. 타율은 뭐 299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전반기 3할 1푼 후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떨어져 284. 하지만 3월달에 2할 1푼 사리로 개판이었는데 4월달 4할 그리고 5월달에 훅 떨어집니다. 2사류 6월달에 올라옵니다. 다시 7월달 올라오고 근데 정확하게 제 표현은 애매합니다. 이 친구 2할 9푼 9리에 홈런 16개면 잠실에서 마냥 못 치는 선수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 워크의식이 좋아요. 열심히 하고. 그런데 똑같이 잠실을 쓰는 오스틴은 2년 3년간 케이브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타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아쉽죠. 외국인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애매하다라는 거지 사실 그냥 마냥 실패작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류권을 묶어놓은 거죠 두산이. 네. 김인태 선수는 이걸 좀 볼게요. 대타 3할 4푼 1리입니다. 제가 정상 아니에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선발로 좌익수 선발 나가면 1할 7푼 5리야. 근데 대타로 나가면 3할 4푼 1리야. 이게 훨씬 어려운 거거든.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하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자 김인태의 대타 성공률은 놀라울 정도예요. 진짜로. 하지만 주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기록 때문이죠. 그리고 조수행. 올해는 나쁘지 않았으나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타석수가 절반도 안 됐어요. 작년에. 결국은 올해는 다시 대주자로 많이 출장한 겁니다. 좌익수 출장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김인태, 김민석, 조수행. 선발로 조수행 선수 11경기밖에 못 나갔어요. 김재환 35경기, 김인태 34경기, 김민석 36경기. 확실히 김인태, 김민석이 돌아오니까 조수행 선수가 나가는 확률이 확 떨어졌죠. 작년에는 그럼 24시즌 볼까요? 24시즌 조수행 70경기 압도적이었죠. 조수행 선수가 다시 대주자로 전락이 된 거고 약간 애매해졌죠. 그 다음에 김민석입니다. 저는 김민석 선수의 25시즌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는 1루가 됐든 좌익수가 됐던 어디 하나를 딱
정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디 하나 정해서 들어가려니 타격이 마땅치가 않아요. 1루 35경기 나갔어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그냥 딱 미생이에요. 미생. 미생은 무슨 용어? 바둑 용어. 아직도 많이 경험을 쌓고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많이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재현 선수는 기회를 거의 못 잡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드래프트로 키움으로 넘어갔고, 김재환 선수는 뭐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죠. 에버리지뿐만 아니라 홈런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타점도 계속 떨어지고. 자, 외야 WAR 전체 두산 5위 따겠습니다. 5위. 생각보다 두산이 내야도 그렇고 외야도 그렇고 생각보다 WAR이 순위가 낮지가 않아요. 그죠? 스태티지 아는 사람 있나? 하여튼 야수 WAR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장타력이 너무 떨어져. 근데 저는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저 생각보다 높다고 봤다고. 근데 저는 아쉬웠습니다. 김민석 선수에 대한 기대치, 김재환 선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치, 김인태 선수의 컴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야에서는 오명진과 박준순 이런 친구들이 튀어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야에서는 썩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야는 그래서 별로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야수 전체적인 걸 좀 보면 두산이 6위를 했습니다. 내야 외야를 합쳐서 KT랑 거의 동률. 저는 사실은 중심 타선이 완전히 붕괴가 됐잖아요. 양의지 1명 남기고 양석환, 김재환, 강승호 다 작살났으니까 매우 답답했죠. 근데 어쨌든 오명진, 박준순이 수비에서 공격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만으로 모든 걸 다 덮을 수는 없겠으나 야수진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투수진에서는 박신지, 최민석 이런 친구들이 진짜 수학이었다면 야수에서는 오명진, 박준순, 안재석 이 3명 긍정적인 부분이 야수 쪽에서는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면 두산은 불과 7, 8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야수진을 보유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7,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을 준비하는 게 7, 8년 전서부터였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더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공격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자, 시즌 종합입니다. 곽빈, 홍건희 이탈하면서부터 뭔가 꼬였다. 시즌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게 결정타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심 타선, 개박살. 그리고 불펜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성적 부진으로 감독 자진 사퇴. 그리고 어쨌든 투수들이 자꾸 부진하다 보니까 운영에도 미스가 계속 나왔죠. 무리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최악의 시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신지, 박준순, 오명진, 최민석 이런 희망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기억을 하자. 그러나 두산은 숙제를 더 많이 남겼습니다. 해서 두산 팬 여러분들한테 25시즌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면 실패한 시즌입니다. 무슨 뭐 감독이 어떻고 저떻고 다 오케이. 근데 저는 제가 적어놨던 몇 가지의 원인이 두산 베어스의 25시즌을 힘들게 했다라고도 보지만 이게 1년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저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음을 준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빵 터져버린 거죠. 근데 그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일부러 뭐 기용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두산의 25시즌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폭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원영 감독님의 26시즌을 기대하면서 두산 베어스의 25시즌 리뷰 이것으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두산 베어스의 프리뷰도 많은 시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25시즌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